네, 뉴진스를 키워낸 자회사 어도어와의 불화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가 이틀 동안 10%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웃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SM인데요. SM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8만 5천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잡음을 피해서 차 선호주로 잠깐 피해가 있으려는 움직임 때문일까요? 기관들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7거래 연속 순매수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SM에 대한 증권사의 실적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음반 판매량 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곳도 있습니다. 과연 시끄러운 하이브를 피해서 SM에 머물러도 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집안 싸움에 SM이 조용히 웃고 있다.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은데 SM이 지금 카카오엔터 인수된 이후에 주가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에 비해서 실제 기업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제가 두 기업의 실적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하이브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SM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는요, 하이브가 SM보다 2배 이상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외 매출 비중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해외에서는 하이브가 더 잘 나갑니다. 하이브의 대체로 매출의 64%가 해외에서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 BTS의 인기가 높기 때문인데 BTS는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SM의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시아 비중이 높은데요. 매출도 해외 매출을 3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건요. 아무래도 불매 운동이 벌어질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전반적으로는 실적이나 사업 구조 면에서 하이브가 조금 앞선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몸집은 하이브가 월등히 좀 크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SM이 좀 최근에 기대감이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네, 사실 SM은 1분기에 활동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아티스트들 중에서요, 세븐틴과 NCT 127의 일부 멤버들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1분기에 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는 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 계획들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SM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NCT 드림 콘서트가 15회나 2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9월 데뷔한 라이즈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요. 잘 성장하고 있고요. 2분기에 글로벌 투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요.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소녀 팬들이 오빠들의 콘서트 그리고 굿즈도 많이 사기 때문에 네. 매출 실적에는 보이그룹이 활동을 많이 할 경우에 더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기자도 보이그룹 쪽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번 SM의 경우에는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고연차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팬덤이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콘서트를 한번 하더라도 이미 그 고객들이 많이 있고 또 준비하는데 그렇게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공연할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에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엑소나 슈퍼주니어 같은 그 고연차 그룹들의 콘서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SM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다. 대표님, 지금 SM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저렴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역시 앞서 얘기했던 이 중국 불매운동 이슈라든지 아니면 여기 또 이제 카카오 엔터가 인수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죠. 결국은 SM에 대한 주가가 현재의 가격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앞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여건이었고 하이브가 그 부분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일단은 불확실성은 키운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잠잠한 이후에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SM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내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만
업황적 측면이 지금 현재에 부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문제니까요. 차분하게 보시고 좀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 기자, 오늘 주제 결론은요? 네, 사실 SM도요. 지난 몇 년간 좀 시끄러웠잖아요. 행동주의 펀드와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수만 프로듀서가 나가면서 그 처조카였던 이성수 대표도 같이 그 내부의 일을 폭로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는데요. 이제서야 드디어 이제 하이브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안정대 쌤으로 하겠습니다. 센스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